자, 첫 번째 내용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율과 원주 하고 나왔습니다. 원주 하고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뭐 비어져 있는 내용이 있네요. 원의 둘레의 길이. 그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의 둘레의 길이. 요걸 갖다 우리가 원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줄여서. 그러면 두 번째 원주율이라는 건 뭐냐? 요건 우리 아는 내용이니까 좀 부지런히 가볼게요. 원주율이라는 건 뭔가 원주율, 뭐 비율 이런 느낌이네. 그죠? 원주율이라는 건 원에서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주의 비의 값을 말하며 기호로는 파이로 나타냅니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요거 뭐라고 읽는다고요? 파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파이. 파이인데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아셨죠?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주율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3.14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그 3.14라는 게 도대체 이 뜻에 의하면 뭐냐?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글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잖아. 그죠? 예를 들면 이 느낌이에요. 어떤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1cm예요. 이게 지름이 1cm. 그럴 때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재봤더니 이 둘레의 길이가 3.14cm가 나오더라. 그러면 지름이 2cm가 되면 6.28cm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 그걸 갖다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하고 1에서 3.14 배니까 결국 원주율은 3.14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면 배우게 되는데 3.14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 길이는 3.14cm가 아니라 3.14, 1592 어쩌고 저쩌고 해서 끝이 없이 나갑니다. 끝없이.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3.14까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쓰기로 약속한 것일 뿐 정확하게 원주율이 딱 3.14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계산 막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근데 3.14, 1592 곱하기 몇 하면 으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써서 우리가 여태껏 공부를 해왔던 겁니다. 결국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 원주의 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주율이라고 하고 앞으로는 기호로 그냥 간단하게 파이라고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래 우리가 원주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주율은 뭐라고 채우면 되냐? 책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바로 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지름의 길이분의 원의 둘레, 원주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지름의 길이분의 원주의 길이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사실은 원주 나누기 지름의 길이 이렇게 보면 언제나 그게 약 3.14 어떤 원이 딱 주어져 있을 때 원의 둘레를 갖다가 지름으로 나눴더니 그게 원주율 3.14 정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원주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보세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냐면 원의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요. 주로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반지름을 이용해 표현할 건데 그러면 지름이라는 것은 반지름 길이의 몇 배일까? 지름이라는 것은 반지름 길이의 2배니까 우리가 2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R 더하기 R입니다. 지름은 2R. 그리고 여기다가 3.14라는 거 대신에 앞으로 우리가 파이 이렇게 기호를 써주기만 하면 끝나. 그러니까 복잡한 소수 계산 안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파이를 먼저 써서 2파이R. 이게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파이는 우리가 3.14를 의미하잖아. 그죠? 원주율. 그러니까 원래 숫자와 문자 사이의 곱에서는 수를 그래도 먼저 써주니까 2파이 그리고 문자 R. 이것도 문자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2파이R 지름 곱하기 3.14 안 쓸 거예요. 뭐라고 한다? 2파이R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원의 둘레의 길이 요거는 선생님이 읊어드리는 게 이해를 하셨다면 바로 암기를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2파이R 지름 곱하기 3.14 대신에 2파이R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 뭐냐면 원의 넓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 어떻게 배웠습니까?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배웠었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 곱하기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반지름 곱하기 3.14를 중학교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이제 좀 배웠잖아요, 우리 그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니까 R 곱하기 한 다음에 3.14 대신에 뭘 쓴다? 파이. 됐죠? 그럼 파이는 3.14를 나타내는 수처럼 생각해보면 우리가 파이를 먼저 써주는 거야. 그리고 문자 R인데 R이 몇 번? 2번 곱해져 있으니까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이걸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입에 딱 붙어서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원의 둘레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요건 우리가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쪽에 이제 우리 예제 1번 문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 하나 풀면서 연습해 볼 텐데 아래 그림의 원의 원주, 원의 둘레의 길이 그리고 넓이를 파이를 사용하여 나타내라. 이젠 초등학교 때처럼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은 12. 그럼 원의 둘레는 3.14 곱하기 지름 이렇게 해서 이거 막 곱셈해야 되잖아. 번거로웠다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는 훨씬 더 편리하게 원주는 어떻게 구한다? 원주는 2파이 R. R이 얼마야 반지름? 6.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12파이고 센티미터 이렇게 우리가 원의 둘레 길이, 원주를 구할 수 있고 자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암기할 수 있겠나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라는 게 R 제곱. 그리고 3.14 대신에 파이. 그러니까 파이 R 제곱. 됐죠? 파이 R 제곱 6의 제곱이죠. 따라서 66이 얼마? 36이니까 36파이 자 넓이는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근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훨씬 더 3.14를 안 곱해도 되니까 편리하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